건강부동산 총괄대표 우리 차정혜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정혜 소장입니다. 요즘 질문은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면밀히 하나하나씩 또 숫자로도 제가 분석을 해왔으니 설명을 알차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뢰도 높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정혜 소장님, 올 상반기 우리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사실 타 지역보다 좀 더 힘들었다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이 상반기 매매가와 거래량은 좀 어땠습니까? 대구에는 전세나 매매가 2천에서 한 3천 건 정도가 월 평균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가 조정지역을 맞이하기 전에 전국적인 본격적인 상승기가 있었어요. 그때 2020년 12월이 되면 6천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정지역으로 간다. 전국이 웬만한 지역을 빼고는 모두가 조정지역이 되면서 매도, 매수, 증여 등등의 거래가 많아서 월 한 6천 건이 돌파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조정대장 지역으로 묶이고 2021년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이제 각종 규제가 넘쳐 이제 흐르는 거죠. 이제 심리가 조금씩 저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고 그 거래량이 약 2천 건 정도로 거래되다가 21년 하반기부터는 거래량이 1,000건대 단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22년 1월 현재 약 6월까지 한 600에서 700건 월. 자, 그러면 5년 추이로 봤을 때 평균 한 3분의 1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대구 전체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매매가라는 것도 우리가 조정지역을 맞이하면서 규제가 시작할 때 이미 약보합에 가고 있었어요. 약보합에 가고 있던 가격이 2022년이 되면서 마이너스 1% 내로 하락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빙하기다, 먹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네, 많이 빙하기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호재가 있었거든요. 이제 수성구의 그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대구의 7개 그 구군과 경산시가 조정 네네.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 흐름 속에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왜냐하면 6.1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비규제 지역이 지정이 안 됐을 때예요. 예. 근데 대구는 그 이후에 잇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규제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6.1 대책에서 뭔가를 만들었던 것들이 비규제에서는 더 완화가, 부동산 규제는 조금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량이, 그러니까 기존에 적체되어 있는 공급량과 이제 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급량들이 겹쳐서 예. 나오고 있는 거죠. 화성파크 드림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쏘세요. 우리 차정혜 소장님, 우리 지역의 하반기 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소득세법 개정이 이제 오늘 날짜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요. 어제는 금융위원회에서 또 대출 완화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모든 지역이 지금 냉랭한 상태고 지금 먹구름 전부 다 안 좋은 단어들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구는 비규제 지역으로도 풀리면서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량이 더 사실 늘었어요. 그리고 문정부 시절 때 벼락거지라는 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 영끌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제 나이 또래,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그리고 30대, 20대 집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마저도 투기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영끌 투자자들이 다 달라섰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출 금리가 6%, 저도 어제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다시 하러 갔는데 대출 금리가 한 3%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임대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일시적 2주택자도 해당이 되고요. 다주택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내가 이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집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집도 정리가 안 되고 저 집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집을 전세 맞춰야 되는데 이 집도 전세를 못 맞추고 저 집을 전세 맞춰야 되는데 저 집도 전세를 못 맞춥니다. 지금 대구시장은 어떠냐면 전세가가 분양가의 50%도 내려온 단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래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말한다면 이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 공급량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금리다, 무슨 뭐 지금 전쟁이다, 매수 심리가 최고로 떨어져 있고 거래량 악화에 되다가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구 시장 전체의 경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제일 문제는 어쨌든 대출이 좀 완화가 돼야 돼요. 부동산 규제의 완화가 아니고 금융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냐? DSR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도 맞지만은 대구는 공급량까지 과잉에다가 거래가 너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거래량, 매매가 모든 거를 포함해서 DSR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자, 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이 나왔던 게 뭐 LTV 80%로 생애 최초 주택자들을 80%로 해준다. 그리고 생활 안정 자금을 1억을 2억 한도로 해준다. 이게 나왔지만 DSR 완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 사항으로 8월 말쯤에 DSR 완화 얘기도 있지 않겠나. 금융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대구 시민들도 그리고 전 지역 모두도 이런 금융 규제 완화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화가 나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예? 화가 나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화성파크 드림 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쏘세요. 우리 차 선생님 뭐 분노 좀 가라앉았습니까? 예. 아, 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다른 패널 분들보다 좀 울분이 더 많은 것 같고, 아까 투기가율지구 해제되면서 질문 많이 주시는 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전체적인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태경 회계사님이 짚어주셨고요. 분양권을 많이 묻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전매에 관해서 많이 물으세요. 전매는 똑같이 3년입니다. 3년, 공기가 3년이 지났거나 그런 것들에서 헷갈려 하시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뭐 전매가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딱 3년 똑같고요. 그리고 분양권도 단일세율입니다.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 넘었으면 60%. 분양권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단일세율을 유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차정혜 소장님. 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느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부동산 청약부터 등기 필증을 받는 과정, 즉 내 집 마련 과정 중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챙겨가실 수 있도록 팁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최고의 절세는 싸게 사는 방법이겠죠. 네. 예,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뭐 비규제 지역이 되고 금리의 이자 부담 뭐 사실 이 질문 자체의 답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물건 싸게 나오면 기분 좋게 잡으시는 방법인데 잡으시면서 그냥 거기 절차에 어떤 걸 좀 섞으시면 좋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이제 조정 지역에 풀리면서 조정 지역 때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사줘야지 되는데 못 샀던 이유가 이제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가 2주택자부터 8%였고 3주택자 그리고 4주택자 뭐 다주택자 법인까지 이제 12%가 됐었는데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2주택자까지는 1에서 3%입니다. 3주택자 8%, 4주택자 법인 12%. 그럼 취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2주택으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취득세에서 계산을 하시면은 간단해요. 5억짜리가 8%의 취득세를 내면은 4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1.1%에 내면 600만 원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생각하시면 탁탁탁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절감되는 거죠. 한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비규제 지역이 됐으니 2주택자는 취득을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많이 물으시는 거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되는 사람들은 큰 양도세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세금이 메리트가 없고요. 양도 차익이 반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소득세법 개정안도 나오고 우리가 8,800만 원까지 과표 구간은 밑에 이제 저 금액들로는 이제 조금씩 4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금 올려줬어요. 6% 15% 단계 구간을.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은 1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반을 가지기 때문에 5천만 원, 네. 5천만 원. 예, 그러면 뭐 25% 받을 수 있던 거를 이제
과세표준 기간이 한 단계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8%에서 뭐 10% 정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절감 효과. 자, 그리고 공동명의로 아까 아내 기사님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부 증여했을 때 10년간 합산 금액으로 6억이 공제가 됩니다. 근데 그 공제 금액이 우리가 2월 과세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5년 안에 양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혜택을 줬었죠. 근데 이제 10년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 꿀팁 뭐 있습니까? 2023년분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지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분양권 청약입니다. 분양권이나 지금 미분양권, 그리고 기존 주택에 이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요런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진입 초기 비용이 작다는 거죠. 취득세가 없으니까 10% 금액만 내면 뭐 중도금이 무이자든 유이자든 나중에 잔금 때 모든 거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취득의 장벽이 낮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그 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주택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옵션. 저희가 이제 거래를 많이 하면 예전에 예전에도 많이 해서 저희 15년도에 많이 좀 무너졌죠. 또 15년도 하반기부터 대구가 가격이 좀 무너질 때도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분양권을 이제 매수를 하면 옵션을 따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었냐면 옵션이 있으면 안 팔렸어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무슨 스톤 아일랜드 그리고 있죠. 에어컨, 중문 있으면 거래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추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집을 찾으시고요. 엔지니어 스톤, 강화마루 있는 집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이사 들어갈 때 할 만한 옵션들은 분양권 청약하실 때 하는 게 금전적으로도 더 쌉니다. 더 저렴하니까 청약하실 때는 또 기본적인 옵션은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화성파크 드림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파트 구매, 지금이 기회다? 아니다? 네. 작년에도 저희 토크쇼 때 제가 이 질문을 받았었고 네. 제 맥락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근간 얘기죠. 15년 때 저희 공급 물량 과잉으로 인한 대구의 하락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2016년 말 2017년 됐을 때 빠른 회복세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회복세를 빨리 보였었고 그래도 거래는 지금 수준의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다 똑같이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단순 공급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가 공급량이 가장 포화인 상태는 맞고 그 미분양 물량도 가장 많은 지역은 맞지만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유동성 저하 등으로 매수 심리가 바닥입니다. 아주 급격히 낮은 상태고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2015년 그때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2024년까지 엄청 많다는 거, 그 공급량이 많다는 거는 또 동일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하락이 된 곳은 시세가 아니고요. 일반 분양가에, 그러니까 모집했던 분양가의 50%인 곳도 있고요. 매가가 많이 떨어진 곳은 2019년 초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가 지금 하락 시기에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차트 중에서 지가 변동률을 보시면 지가 변동률은 하락이 아닙니다. 예, 상승 기조입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그 공시지가로 모든 세금을 매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가도 물가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대구가 비규제 지역이 풀린 지 지금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분양을 4단지가 했고 오늘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하나 나왔어요. 오늘도 제가 평당 평균가를 봤지만은 평당 1,700만 원대였고 이미 분양 승인을 아직 받지는 않더라도 그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이미 값비싼, 아까 지가 변동률도 말씀드렸지만 값비싼 토지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건설 자재값, 아까 거진 로켓 발사 상승이었죠. 지난 시간에 물가, 자재, 인건 모든 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내릴 수도 없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부동산 중 특히 대구 부동산은 12월 조정 지역이 지정되면서 과잉 공급량으로 해서 21년 약보합이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거래량도 월 700건도 안 되는 거래량 기록하면서 급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급매물들이 차트상 매가를 하락시키는 원인들이 되었던 거고요. 절대 금액이 낮은 2억 미만, 빌라, 다세대, 주택,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할 것 없이 얘들은 약보합세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얘들도 주택이라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복합적인 이 많은 상황들이 대구 부동산의 침체를 가져왔다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제가 목적한 부동산이 이 입주장에 맞물려 있는 단지라면은 이제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제 분석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한번 취득을 하면 내 이름으로 남고 처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하시고 기다렸다가 좋은 물건 나오면 뭐 저 같은 사람 친해지면 좋으시겠죠. 그죠? 네, 그런 거 매수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화성파크 드림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써세요. 자, 우리 차수님 기대됩니다. 예.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아, 역시 다 맥락이 다 있네요. 예. 저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싸게 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아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전문가인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싸게, 비싸게. 하지만 자신만의 타이밍이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야 하는 타이밍. 내가 결혼을 했거나,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평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내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을 때는 어느 시절이든, 어느 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든 아니든 하락기든 모든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타이밍에는 잡으시면 그 돈과 끈기로 인해서 다시 저의 자산은 지켜지고 또 상승해 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고 애써서 배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